뭐 그래요. 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제 이런 이제 좀 이런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 그러니까요. 생각을 계속 예, 이제 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면 예, 누구나 이제 하지만 단발적인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PD도 있어야 되고 작가도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뭐 15분씩 잘라서 이렇게 예,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이제 유튜브도 좀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예. 내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찍어주고 편집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유현준 교수라고 건축 그 홍대 이분 같은 경우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 같은 경우도 무명의 하버드대를 나오기도 했지만 예, 무명의 시절을 예, 20년 이상을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응집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 했던 거죠. 예, 예. 근데 사람들은 뭐 당장 뭐 금방 뭐 스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고 하지만 저도 뭐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 결국은 이런 밑바닥 생활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결국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은 그 응집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선은 이렇게 찍으면은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예,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급한 세대에 속도의 예, 시대를 살아가는데 맞아요. 이 속도를 통해서는 결국은 속도 해결책은 방향이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시간의 담금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느 누군가한테는 저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간단히 예를 들면은 스님의 그 삶의 농축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얘기한들 예, 내 나의 나로 치환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철스님처럼 예, 그냥 하나의 뭐 예수님처럼 그냥 그들만의 또는 그만의 그걸로 간 나와 별개의 삶으로 돼버린데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뭐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또 내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원수인데 뭐 여기가 지옥이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저 극락이를 저 멀리로 두고 이렇게 분리하는 관점이 되는 측면들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각자가 살아낸 삶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아까 출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출가를 하셔야지 또 이게 또 공부가 된다라는 관점엔 또 다르기면은 굳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안 되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출가의 마음으로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 머리를 깎고 진짜 출가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들이 되는데 스님이 무건수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을 하셨습니까? 3년이요. 3년요? 그러면 모든 스님들이 그런 과정을 아니, 겪어내십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예. 이제 이 말을 안 함으로 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이제 더 편하고 말을 함으로 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이 수행에 방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방편이에요. 어떤 이 부처님 말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뀔 수도 있고 그걸로 통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제 가나선으로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서양에서 이제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걸 메디테이션이나 젠이라든지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관찰의 상황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경계일 때는 그것도 좋지만 역경계에 있을 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나선이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두 들고 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밖에서 할 때 하고 출가해서 할 때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항상 의식주 세계를 해야 된다는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1차 단계가 다르는 거죠. 출가를 하는 것과
준비 땅 했을 때 100m 앞에 가는 것서 시작하는 것과 뒤에서 시작하는 것 달라진다는 거죠. 그 차이가 출가를 함으로 해서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는 게 제대로 이제 공부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밖에는 번거롭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이런 이 일들 때문에 또 부부간의 갈등, 모든 갈등들이 산재에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산재에 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을 조용히 찾아서 있는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우리 신도 중에 한 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아니라 4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바쁘게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다 전혀 관계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 이제 임종에 이를 때야 그때서야 4시간이 존재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초짜 입장에서는 무건수행이라고 하면은 말 한마디 안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는 관점에서는 탈선하면 안 된다. 금 밟으면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스님의 어떤 3년의 무건수행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뭐 말을 안 하는 것은 누구나 쉬워요. 예. 근데 적당한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실 무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 단식을 하는 건 쉬워요. 예. 그렇지만 적당히 먹는 것은 어려워요. 절식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삼재 무건 어떤 장적 이게 이제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닥치면 더 쉬워요. 닥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어떤 이 음식이든 모든 걸 중도적인 것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말씀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걸 또 캐치 못하는 입장도 되니까 이제 결국은 단식을 하든 무건을 하든 그 말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금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중간에 중도든 뭐 결국은 적당히 중간 또 내지는 가장 균형 잡힌 그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부분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너무 제가 하는 파동원리적 관점에서 편향돼 있고 치우쳐 있고 결국은 세상은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과함의 해결책은 결국은 갈등이 많은 구조 속에서는 그 갈등 밖으로 나오는 출가의 개념 그런 측면처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건수행의 본질이다.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예. 그 앉아서 명상을 하고 예. 이러는 것이 꼭 부처님 당시 때도 뭐 앉아서 뭐 10시간, 12시간씩 뭐 18시간씩 영명정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잡아놓고 이제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내가 화두가 안 들리니까 앉아서라도 하기 위해서 이 참선을 하고 선방에 앉아 있고 이러는 것이지. 그게 어느 정도 된다 하면 그 앉으나 서나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지금 6, 70년대 어떻게 보면 7, 80년대 못 먹었을 때 물질에 더 굶주렸을 때 초발심이라고 그래 그런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부흥했고 그런 불교도 더 불심이 더 일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 하나의 직업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불교에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거의 뭐 예전에는 거의 어릴 때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때 출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말씀드린 스님도 30에 출가하셨잖아요. 네. 이런 늦은 나이에 출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 또 내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종교가 거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유럽처럼 거의 뭔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입장에서 과연 해결책 탈종교 시대로 예.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지식의 독점 시대, 예. 이제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시대 때는 예. 이 지식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교회나 예. 어떤 이런 이 그러네요. 공공 장소뿐이 예.
이룰 수가 없어요. 독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이 시대 때는 이제 뭐 어떤 것이든 관심에 있는 분야만 있으면 SNS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이 스마트한 이 시대가 오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변화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이니 모든 이런 그 자체가 학교 교육만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그 적응이 안 되는 애들에서 대안학교나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너무 학력 위주 내지는 또 뭐 그 지역주의적 어떤 이러한 게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로 통해서 또 시너지 효과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아니어도 충분히 전문적인 것은 내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지적인 수준이 옛날에는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다 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 늦게 이렇게 출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 없습니까? 이런 진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또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게 이제 전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 시기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인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만약에 고2 때 벌써 저는 이제 토구를 파놓고 살고 했어요. 산에다. 그래가지고 뭐 이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이 길이 정말 맞다 싶어서 했는데 부모님의 이제 말씀을 역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좀 기다렸던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출가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하고 많은 절 중에서 선운사였습니까? 부석사요? 예, 부석사로 출가하셨네. 예.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저는 좀 밖에서 미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한 6개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2년을 잡아서 남아프리카로 해서 시베리아에서 횡단열차를 타고 가서 내가 이제 출가를 하겠다 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출가 때 이제 출가할 마음을 갖고 저기 네팔을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아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배낭여행을 온 거예요 혼자. 그런데 한국 스님이요? 스님인데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그 처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돈이 엄청 싸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이. 근데 그분은 송광사에서 6개월 행자 생활을 하다 나왔던 분이고 이제 한숙하신 거예요, 예, 그분은. 이제 행자만 하고 나와서 예. 이제 배낭여행을 26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한 분은 이제 14년인가 15년인가 내가 출가. 근데 한 번도 부처님 성지도 안 가보고 해외여행을 안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선방에서 자기 혼자만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4개월 이제 윤달이 있어서 쉬는 기가 있어서 이제 부처님 성지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파키스탄으로 해서 이란으로 해서 유럽으로 이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파키스탄에서 그 이란 비자를 줬는데 14일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한 20일 정도,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비자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컴백해서 동남아를 이렇게 돌고 이제 있으면서 그 스님이 출가를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이제 뭐 동남아 다 출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린 데서부터는 걸어서 이제 이렇게 출가지까지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수에서 부석사까지 이제 14일 어디서요? 여수에서 여수? 예, 여수에서 부석사까지 이제 한 여수는 14일 여수는 왜 여수였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부석사까지 여수에서는 송광사가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스승을 이제 찾아서 갔죠. 지금에 있는 지금 우리 은사 스님을 찾아서 은사 스님이 누구시죠? 근자 일자 근일 선사라고 지금 부석사에 주석하시고 있죠. 지금 연세가 이제
80년. 왜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성 중에 예. 가장 이제 그 공부인으로서 이제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은사 스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공부를 하셨었습니까? 아니면 아니, 인연이? 이제 그때 이제 이 뭐 소개를 시켜주는 이제 도반 이제 뭐 친구가 먼저 출가했던 친구가 있어서 예. 거기에 이제 조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예. 갔죠. 걸어서 진짜 가셨습니까? 그러면 14일 14일 걸리던가요? 여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밤에는 이제 또 이렇게 어디서 빈집에서 자기도 하고 어. 뭐 어디 초소에도 자기도 하고 다리 밑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예. 철저하게 이제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좋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낭여행 갔다가 걸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출가자로서 살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더 후회 없는 삶. 그러니까 진짜 더 고민은 그것을 한번 고민은 다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 에피소드도 많은데 예. 이제 그러면 너무 밤새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삶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족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나를 남긴다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후학 또 나와 똑같은 또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누군가 또 도반일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야 내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또 내지는 이렇게 살아온 삶이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지금 세상이 너무 돈을 쫓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런 영상을 올린다면은 또 누군가는 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면은 아까 우리 또 영주에서 온 예쁜 장한 우리 여학생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스님은 학생들이나 그런 뭐 내용들은 이제 수없이 많죠. 예. 카운셀링을 하고 예. 이제 뭐 어떤 이런 친구들도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이제 카운셀링도 해주고 또 한참 사춘기 때 어려웠던 이런 시기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인이 이렇게 있는 것은 밖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카운셀링에서 정상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예. 이제 정신적인 스승이잖아요. 예. 그걸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걸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예. 또 그걸 이제 카운셀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주면 이제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 설명을 다 못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 저도 이제 이게 팔을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게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또 내지는 결국 또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를 핑계로 저는 뭐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죠. 예. 또 내지는 강아지 소리로 데리고 가는 것도 하지만은 또 소리가 하나 아까도 옆에 스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인연을 만들어 준다. 또 내지는 그 소리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견주들한테 제가 아주 혼을 많이 나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뭐요? 세상은 결국 다름이구나. 근데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이 상대방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틀리다고 단정을 지는 경우가 예,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이죠. 그게 제일 그러니까, 쉽고 편한 방식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뭐 마음도 끊기도 편하고 이러지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 스스로가. 그리고 내가 편하다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이제 이 방식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건 또 다른 어떤 그 시절 인연과 관계성들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진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단절보다는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까 이제 이 시무도 설명을 했지만 이 수행이 되기 전까지는 저 자연에 있는 이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집을 내가 가지려고 해야 하고 내 등기로 해야 된다
있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거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이제 다 되고 나면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은 있는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걔 이상의 어떤 것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가 안 맞잖아요. 그 수준에서 맞는 게 바로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더 과하게 이걸 하다 보니 강아지한테도 안 좋은 거고,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좀 뭐할지만 자기 어떤 그 욕구고 욕망이거든요. 예, 강아지 그렇죠. 키우는 예, 어떤 예. 나에 대한 허무함 네. 내지는 또 이런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이기도 하고, 어떻든 강아지가 오면 엄청 또 반가워하고 음. 이런 데서 희열도 느끼기도 하고 그 키우는 그 맛도 있고 이러는 예, 거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나를 또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혈강만족인데 예. 우리는 대부분 그걸 이 소유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강아지가 이제 내 그 그렇죠. 장난감으로 생각한다든지 예, 그 개에 대한 이 예, 성품으로 이렇게 바로 보지 않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 가해에서 나중에 이제 뭐 허전해가지고 개 키우다가 죽으면 완전히 그냥 그렇죠. 뭐이 세상, 멘붕이 가지고 예. 우울증 오고 막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것은 나의 문제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부모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거울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면은 저도 출가를 안 했지만은 출가자의 심정으로 살아왔고 또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온 입장에서 저 강아지 소리와 인연을 맺은 입장에서 있잖아요. 쟤를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는 저 개도 나와 동행하는 입장.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유가 가장 강한 구속이다, 속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견주들은 목줄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 아이로 하여금 엄청난 텐션을 주는 거죠. 우리 이제 이 한이라고 있는 전 녀석들은 예, 사실은 내가 이제 풍산개죠. 풍산개가 아니고 예, 이제 진돗개 잡종이 예. 마을에 있는 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원래 이제 지 엄마가 진돗개는 엄청 영리했어요. 제가 이제 그 10여 년을 키웠었는데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신도들이 너무 이 잡줄구리한 것을 많이 줘서 사실은 이제 뭐 성인병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걔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네. 아 당연하죠. 예. 걔는 차라리 사료만 줘야 되는데 사료만 줘야 된다. 뭐 근데 그 잡스러운 것들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다 이 음식도 이 뭐 좀 다른 걸 정갈한 안 거. 먹으면 예, 성인병도 덜 올 텐데 예, 뭐 빵도 뭐 너무 뭐 나이가 과하게. 빵도 좋아하지만 예. 빵 이런 것 그 음식 있는 이것만 먹으면 이 성인병도 덜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보리가 이제 있었는데 이름이 그- 보리였습니다. 보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저놈은 이제 이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제 잠깐 서울에 살면서 이제 다시 오면서 한 2년 공백기가 있는데 저놈이 태어났는데 저놈은 나하고 이제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주지심이 안 들어가고 이게 나오니까 두 마리를 키우니까 걔가 너무 커서 신도들한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리는 이제 나하고 이제 이 인연이 있으니까 잘 아는데 이 아들놈은 이제 어떻게 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었어요. 둘 다 이제 행사 때나 이런 데는 내가 묶은다고 묶어놨는데 항상 풀어놨는데 스트레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지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 그럼 무릎 뜯고 이제 이런 엄마를.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이놈의 개를 갖다가 이제 패야 되나 말아야 거리를 걸쳐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이 개는 서열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서열이 서열. 그래서 이제 내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엄마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있고 야.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는데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엄마가 나가서 안 돌아온 거예요. 워낙에 그 녀석이 영리하니까. 영리한 애인데 그 여름에
아침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예. 그래서 저 녀석은 항상 풀어놔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왜 그걸 풀어놓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개를 묶어 놓는 순간 저놈은 또 성격이 더 안 그렇죠. 좋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웬만하면 특별한 상황에 묶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묶기 시작하면 저놈도 이제 버릇은 되긴 하겠지만 그 이제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 제가 안 묶고 저렇게. 그래서 저도 아까 강아지 데리고 와서 넣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래도 한이가 가만히 있길래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결국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이게 뭐 그게 다툼이든 싸움이든 또 친화력을 가지든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또 같이 또 어울리고 또 내지는 또 양보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끝이 보면은 저하고 스님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걔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아는구나. 예. 아까 뭐 우리 한이가 그 저희 강아지를 이제 했으니까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강아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세상이 악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 저도 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10년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로 진짜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또 부모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스님 알아들으시잖아요, 이죠? 우리가 그 문자에 책을 보는 순간 또 책에 매이고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그 BTS를 본다면 BTS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가 BTS인 줄 알고 또 내지는 거기에 하잖아요. 내지는 어느 누구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뭐 어느 누구다 대통령이다 하면은 그 내가 좌파다, 내가 우파다 하면은 오로지 반대로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예. 아까 나는 난데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틀렸다고 그래서 흑백 논리로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저를 살게 한 원동력이 호기심이고 또 하나는 콤플렉스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영민한 애는 오래 못 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콤플렉스 덩어리니까 또 관심 덩어리니까 또 스님을 보면서 저게 뭐야 지금 온불교도 아니고 저 뭐지 왜 저런 걸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되고 또 내지는 또 뭐 스님 입장에서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발길을 닿는데 또 내지는 뭐 어디 가든 뭐 또 저는 동가식 서가숙의 관점으로 살아온 입장이니까 그래도 또 뭐 한편으로는 상대한테 민폐를 준다라고 하지만은 민폐를 준다 안 준다는 것도 내가 느끼죠. 상대가 나를 불편해한다 또 내지는 뭐 귀찮아한다라는 부분들은 느끼는 거니까 그래도 스님이 저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또 저는 결국은 또 내지는 배운다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의미 속에서 스님께서 또 좋은 그런 만남을 가져주셔서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뭐 우리가 훈민정음이다 한다고 한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님이 나아가는 삶의 어떻든 그거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 어떻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뭐 했던 강상인이네 강상인 저 태종 강산이니까 이제 시몬의 박습 그 박람박씨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반람박씨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제 그 그런 박습이 그걸 이제 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